이를 놓고 해볼까? 오늘 날씨 좋죠? 약속대로 Q&A 하러 밖에 나왔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몇 살이세요? 저 93년생입니다. 근데 생일이 많이 늦어서 집 나이랑 만 나이랑 2살 차이 날 때가 좀 많아요. 쌍수했나요? 20살 때 했어요. 근데 그 뒤로 풀려가지고 또 했거든요. 그 짝눈이 너무 심하더라고요. 티 많이 나나? 그리고 지금처럼 긍정적인 가치관을 가지게 된 계기나 현재의 믿음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제가 영상 초반에 되게 부정적인 거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봐주시는 게 감사합니다. 근데 긍정적인 가치관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사고가 나거나 뭐 불행한 일이 닥치면 그때는 되게 우울하고 불행했다가 뭐 하루 이틀 지나면 아씨 뭐 액땜이라 생각하자, 다음에 조심하면 되지, 좀 이런 식이거든요. 뭐 그래서 그냥 근데 그거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나? 아무튼 신념. 근데 제가 종교가 딱히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가지고 있는 신념이 별로 없는데, 근데 신념을 가질 때가 있어요. 막 똥마을에 올 때 주위에 화장실이 없으면 온갖 신을 다 찾으면서 신념을 갖긴 합니다. 여행을 다 하시고 영상을 올릴 생각이 있나요? 네. 왜냐면 저는 영상이 어떤 성공의 매개체라고 생각한 적 없어요. 그냥 영상을 찍고 내 일기장처럼 이런 일이 있었지, 다음부터는 이러지 말아야겠다, 좀 그렇게 생각한 거거든요. 그래서 영상을 되게 부담 없이 올리는 거라서. 근데 이제 기다리는 사람들이 왜 안 올리냐, 이분 살아있냐 해서 그때는 조금 부담감을 갖고 올리기는 했어요. 인생에 가치가 있는 것 중 물질적 가치와 정신적 가치 중 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나요? 글쎄요, 이거 좀 저는 이게 좀 비눗물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섞여서 떨어질 수가 없는 거지. 이게 사람이 안 아프고 먹을만 해야지 정신적으로도 조금 여유가 생기고, 정신적으로도 사람이 괜찮아야지 스트레스도 안 받고 안 아프고, 그런 거니까 서로 엮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굳이 둘 중에 하나를 고르자고 하면 정신적인 게 조금 더 먼저이지 않을까요? 왜냐면 그러니까 두 가지 조건이 둘 다 만족이 됐어. 그러면은 내가 뭐 200 얼마 벌어, 300 얼마 벌어, 그런 건 중요하지 않고 그냥 먹고 살만해. 그러면은 이제 거기서 오는 정신적인 가치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왜냐면 예를 들면 나의 배우자가 있어. 그 배우자가 100억대 그 자산가야. 그래가지고 뭐 차를 선물을 하건 집을 선물을 하든 전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집에 들어갈 때마다 너는 왜 이렇게 생겼냐, 너 니네 가족은 왜 이러냐, 이런 거 맨날 듣고 뭐 집어 던져. 그러면은 나는 전혀 행복할 것 같지가 않은데, 밖에서 뭐 스포츠카 몰고 다녀도. 너무 극단적이었나? 네, 아무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동 경로는 어떻게 계획합니까? 저는 이동 경로가 따로 없어요. 이거 되게 좀 무식하고 안 좋은 건데, 그냥 제가 뭐 인터넷에서 어떤 글을 보거나 재밌다고 생각하는 나라를 그냥 가요. 사실 저번에도 그랬어요. 요르단에서 사우디로 가는 버스가 육로가 막혔더라고요. 이제 비행기밖에 안 남았는데 그때도 당일날에 정했어요. 사우디 못 가네, 어떡하지? 그럼 아프리카로 가자. 그래가지고 그냥 그 당시에 아프리카로 가게 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딱히 계획은 없습니다. 여사친 친구들은 어떻게 사귀었나요? 진짜 이 질문 제일 많아요. 이 질문 제일 많은데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보통은 어플이나 현지에서 만나요. 어플은 미프나 그 헬로톡 같은 데서 만나고요. 현지에서 만나는 거는 게스트하우스에서 만난다든지 길 가다가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친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때에 따라 다른데 그 문화권에 대해서 좀 차이가 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러시아 같은 경우는 낯선 사람한테 말을 안 거는 문화가 있대요. 그래가지고 사람들한테 말을 잘 안 걸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어플을 통해서 만나고, 이제 다른 나라에서는 뭐 이집트 같은 경우에서는 서로 저랑 사진 찍자고 하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진 찍어 주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대화하다가 친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이제 그만 물어봐. 너무 힘들어. 계속 물어봐. 자, 이제 뭐 답변해 드릴 건 다 답변해 드렸고, 여기서부터는 조금 우울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유튜브 볼 때 우울하거나 슬픈 거 별로 보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 감정이 어두워지는 게 느껴져서 그런 거를 안 좋아하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보실 분들은 보시고, 돈 얘기는 지금
이런 거 보기 싫어하시는 분들 돈 얘기를 잠깐만 해드릴게요. 돈은 노가다에서 벌어가지고 모아서 갔습니다. 금수저 아닙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를 해드렸고, 그 다음부터는 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사실은요, 제가 시골 출신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릴 때부터 시골에 자랐는데, 시골에 있으면 진짜 짜증이 나고 화가 많이 났어요. 왜냐면 시골에 있으면 할 게 없어요. 그때 당시에 뭐 스마트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넷플릭스도 있는 것도 아니고 진짜 되게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렇다고 아버지가 이제 저를 데리고 시골집에 가면, 시골집에는 채널이 3개에서 5개밖에 안 나오는 TV를 가지고 하루 종일 있어야 됐습니다. 그게 정말 너무 싫었어요. 뭐 그런 시골에서 자라다 보니까 답답함이 되게 많이 생기더라고요. 어디 놀고 싶으면은 근처에 있는 도시로 버스 타고 한참 나가야 되고 이래야 되니까, 그때부터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부터 나 해외여행 가고 싶다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대학교 돼서 친구들이랑 노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술 먹고 뭐 그러고 노니까. 그래서 그 꿈이 잠깐 희석됐다가 군대 가서는 또 갇혀 있으니까 그 꿈이 다시 생겼죠. 전역하고 났는데 공부가 너무 재미없는 거예요. 나 공부 못하겠다, 나 워홀 가든지 세계여행 가고 싶다 라고 부모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부모님은 되게 좀 보수적이세요. 그래서 너 그런데 가면 인종차별 받고 뭐 딸기 따고 농사 지으면서 얼마나 힘든 삶을 보내는 줄 아냐, 그런 거 하지 말고 공무원 준비를 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화를 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꿈을 일단 포기했죠. 왜냐면 이 집안 사정인데, 제가 뭔가를 거역하면 아버지께서 얼굴이 까매지시고 어디 간이 안 좋으신 사람처럼 몸이, 생활이 되게 불편해지세요. 그래서 저는 그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접고 갔는데, 뭐 그렇게 공시를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처음 1, 2년은 되게 좋았어요. 1, 2년 준비를 할 때 진짜 1, 2점 차이로 떨어지니까 아쉽더라고요. 나 이거 좀만 하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웬걸 3년차에서 5년차 정도 되면 그 점수가 안 나옵니다. 완전 많이 떨어져 버려요. 왜냐면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걸 붙잡고 있었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친구들이랑 연락도 다 끊겨요. 뭐 누구는 취업하고 막 이러고 그러고, 내 자신이 너무 작아 보이고 부끄러워 보이니까. 그렇게 고립된 상태에서 열등감과 자격지심은 점점점 커져갑니다. 이제 6년차 8년차 되면 뭐랄까, 살려고 발버둥 쳐요. 내가 이대로 있으면 죽겠다 싶어서 알바라도 구해봅니다. 근데 그 알바를 하는 게 정상적이지가 않아요. 나는 이미 망가졌고 불안감은 높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고 뭐 하면은 욕만 먹고, 그러니까 더 자존감이 낮아지고 일을 오래 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몇 번 실패를 하면 일자리를 구하기가 싫어져요. 이제 집에 있다 보면 더 대인기피증도 생기고 사람 눈도 못 쳐다보겠고 막 이상한 환청 같은 것도 들리고 그래요. 그럼 그때라도 차라리 빨리 병원에 갔어야 되는데, 이게 그런 게 있잖아요, 한국 사회에. 쟤 정신의학과 갔다 왔어, 정신과 갔다 왔어, 쟤 이상한 놈, 이렇게 낙인이 찍히거나 아니면 기록이 남았을 때 내가 취업을 못할 거라는 그 불안감 때문에 더 병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아버지가 은퇴를 하시고 집에 가장은 없고 난 제대로 된 일자리도 없고 모은 돈도 없고 그냥 20대는 그렇게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때가 제일 우울했던 것 같아요. 그 부모님도 이제 환갑이셔요. 그러면은 내가 뭘 해드려야 되는데 뭘 해드릴 수가 없더라고요. 저보고 들으라고 한 얘기는 아닌데 거실에서 그런 얘기가 들려요. 누구 자식은 뭐 취직했더라, 누구 자식은 결혼했다더라, 뭐 누구 자식은 환갑 때 뭐 해주더라, 그런 게 들려요. 그러면 너무 괴로운 거야. 그래서 뭐라도 해드리고 싶어서 구직을 막 찾아봤어요. 근데 이제까지 내가 해본 구직이 알바몬, 알바천국이니까 알바몬하고 알바천국만 찾는 거야. 뭐 인크루드나 자플래닛을 들어가 봐야 되는데 안 해보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바보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런 데를 구해가지고 이력서를 수십 개를 넣어봤는데 그게 되나? 안 되지. 그런 상황에서 지금도 고마웠던 친구가 저한테 연락을 합니다. 야, 너 집에서만 그렇게 있지 말고 쳐나와라. 차라리 여기 와서 일을 해. 여기 와서 몸도 쓰면서 좀 정신도 키우란 말이야. 여기 그리고 초보자들한테 뭐 별거 안 시켜. 그냥 시키는 대로만 열심히 하다 가. 그리고 여기 사람들한테 전부 다 네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쫄지 말고 그냥 와라 했어요. 그래서 좀 고마웠죠. 근데 그래도 겁이 나더라고요. 그래도 일단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갔던 데가 평택 고덕이라는 곳입니다. 근데 한국에 이런 데가 있나 싶을 정도로 건물이 엄청 크더라고요. 진짜 새삼 놀랐어요.
그리고 일을 안 하다 보니까 금방 지치더라고요. 건물이 엄청 크다 보니까 그냥 건물을 오르고 내리기만 했는데도 지쳐서 주저앉게 되더라고요. 그 정도로 체력이 너무 쓰레기였습니다. 일이 조금 익숙해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심부름을 시키시더라고요. 뭐 공구 가지고 와라, 공구 가지고 놔라, 여기 청소해라, 이런 거 정리 좀 해라, 그런 잔 심부름들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월급을 받았는데, 야, 이거 경력도 없는 초보자가 이렇게 돈을 많이 받아도 되나 할 정도였어요. 왜냐하면 그때 재수가 좋게 2공수씩 했습니다. 2공수가 뭐냐면 일과를 하고 거기서 이제 야간을 하면은 돈을 두 배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배를 해가지고 한 달에 꽉 채워 나가면 돈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돈으로 부모님 유럽 여행 패키지도 보내드리고, 저 남은 돈을 더 모으고 그 다음 달도 일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 안전감시자나 뭐 이런 거 했는데 그거는 이제 영상에 담겨져 있으니까, 네, 아무튼 여기서 첫 번째에서 한 세 번째까지 동영상에 뒤에 있던 비하인드 스토리였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뭐 끝이고요. Q&A 끝이고요. 사실 이거 Q&A를 찍으면서 또 생각이 든 게 있는데, 그 영상, 첫 번째 영상 있잖아요. 솔직히 그거를 누가 볼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어요. 야, 이거 뭐 부정적인 얘기만 있고 이거 뭐 내 일기장처럼 쓴 거를 누가 보냐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걸 뭐 많이 보더라고요. 왜 보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댓글을 보니까 좀 보는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를 받고 있더라고요. 저도 솔직히 그 댓글 되게 하나하나 읽어보면서 위로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댓글을 지우질 않았는데 그 안에서도 사람들이 서로 위로를 받다 보니까 이제는 댓글 관리를 조금씩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진짜 심할 때는 스위스 안락사까지 알아봤습니다. 그 정도로 되게 많이 힘들었는데, 그래서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말이 뭐냐면, 상황이 저랑 비슷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극복한 방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그냥 일이든 하세요. 뭐 노가다라든지 뭐 조소 뭐 이런 데 전혀 상관없으니까 일단은 일 한번 해보세요. 거기도 다 사람 사는 데라 그냥 말을 하면 다 이해해 줍니다. 아, 얘 뭐 힘들구나, 그래가지고 배려를 많이 해줘요. 대신에 그만큼 또 최선을 다해야겠죠. 근데 그러고 나서도 너무 안 되겠다, 힘들겠다, 그럼 그냥 두세요. 그만둬야지 어떡해. 일단 살아야지. 그러고 나서 이제 다른 데 구하는 과정에서 또 구하면 되니까 그거는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뛰어들어 보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약을 드세요. 약도 두통약 같은 거 먹다 보면 처음에 이렇게 먹으면 뭐 30분은 그냥 계속 조금 지끈지끈 하다가 그 다음부터는 이제 머리 흔들면 조금 아프다가 그 다음은 좀 괜찮아지잖아요. 이런 약도 똑같아요. 먹으면 이제 좀 우울한데 하다가 심심한데, 배고픈데, 좀 이런 식으로 사고가 바뀌어요. 어차피 우리는 호르몬에 지배되는 그 유기물 덩어리니까 처방 받으시기 바랍니다. 뭐 근데 그런 거 뭐 전혀 상관없어요. 취업에 뭐 그런 거나 상관 있겠지. 뭐 경호나 이런 거, 그런 거 말고는 전혀 상관없으니까 일단은 살아야 되니까 그런 거를 한번 더 늦기 전에 방문해 보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아하는 거 한번 찾아보세요. 나 좋아하는 거 없는데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좋아하는 거를 막 거창하게 찾으라는 게 아니라 사소한 거 먼저 찾으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손으로 하는 걸 하고 싶다, 그러면 다이소 가서 5,000원짜리 블록 사가지고 그거 맞춰가지고 전시하는 재미라든지, 아니면은 뭐 짬뽕집에 가서 짬뽕을 먹고, 야, 이거 내 짬뽕 되게 좋아하는데 이 짬뽕 국물이 되게 짙다, 사골은 안 들어갔는데 사골 들어간 것처럼 짙다, 이게 신기한데 블로그나 이런 거 찾아봐야지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만들게 되는 계기가 된다든지 뭐 이런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저처럼 뭐 여행 가고 싶은데 여행 못 가니까 지금 외국인 친구를 어플로 사귄다든지, 그런 식으로 천천히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것저것 이렇게 있는데 뭐 그런 거를 해야지 정신건강에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댓글 받은 만큼 돌려주고 싶어서 여기까지 말을 하게 됐습니다. 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영상이 되게 길어졌네요. 이제 뭐 저도 집에 들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그거 할까요? 그 댓글에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적기. 근데 뭐 익명이니까 어때요? 그냥 쓰면 되는데. 근데 누가 조롱하거나 비웃으면 바로 철퇴입니다. 한번 그렇게 제가 제시를 했으니까 하고 싶은 거 한번 써보도록 해요. 우리 뭐 한번 뭐 하고 싶은 거 하는 첫걸음이 아니겠어요? 뭐 영상 항상 끝날 때 뭐 하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담백하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